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회사 일이 좀 많고 해서 한동안 이제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요. 최근에 그 빠송의 세상 답사기에 제가 게스트로 참석해서 녹음을 이렇게 두 개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3-2와 23-3화 제 두 개의 그 팟캐스트에 참가를 해서 빠송이라는 이 친구와 좀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뭐 대본이 있거나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팟캐스트에 제가 출연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다소 이제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휴대폰을 켜고 한번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게 내용이 제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올라왔을 때 한번 제가 들어봤더니 세상에 제가 그 이분 있잖아요. 존 보글. 이 존 보글이 만든, 이제 존 보글이 만든 펀드가 이 뱅가드 펀드거든요. 뱅가드 펀드인데, 이 뱅가드 펀드가 세상에 그 펀드 매니저 이름이라고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뱅가드가 사람이죠, 이름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팟캐스트에 대본 없이 자료 준비 없이 이제 그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물어보면은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잘못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뭐 존보글이 만든 펀드가 이 보이시죠? 존보글이 만든 펀드가 뱅가드 펀드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공부했던 부분이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착각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 찍은 이유는 제가 팟캐스트에 참여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잘못 말을 했거나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 제 브이로그 김차관에다가 한번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그 김차관 유튜브 계정에는 지금 좀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왜 안 올라오는지 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업 분석을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갖고 한 6개월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건 이제 하반기에 한번 올릴까 싶고요. 상반기는 기존 올렸던 것 같고 그냥 그거로 그냥 그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단타꾼도 아니고 단기 매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 올리면은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면은 50두 종목이고 두 달, 2년 올리면 100 종목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소수 종목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 팟캐스트에서 제가 참여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좀 잘못 그 이해를 말씀드렸거나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일단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싶었던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PSR 얘기하면서 이 품목의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 참, 제가 인사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먼저 본론부터 얘기했는데요. 한 달 정도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뭐 올해는 생각보다 수익이 참 좋았죠. 그래서 좋았던 1, 2, 3월은 좋았는데 앞으로 4, 5, 6은 좀 많이 힘든 시기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좀 많이 줄인 상태이고요.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줄였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품목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주식 비중을 제가 좀 줄였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에 금요일이나 이런 게 떴어요. 이제 금리 역전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 앞에 거 먼저 봐야겠네. 이게 3월 20일이나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붙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1, 2, 3월 달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다가 드디어 어제 이제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역전이 된 거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0년 물과 3개월 물이 이제 장중 역전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면은 수출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위태롭다 한 게 이제 드디어 이제 터졌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주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예상한다 그래서 맞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어떠한 이제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저는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 2, 3월 달이 의외로 시장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 2, 3월 정도 해서 뭐 올해 목판 수익은 거의 다 낸 것 같고요. 뭐 이제부터는 좀 놀면서 해도 그 무리는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역전이 됐고 뭐 미국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한데 지금 뭐 너무 흥분해야 될 때는 아니고 좀 조심해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얘기하다가 그냥 만개 있는데 이제 풀무원 얘기를 하겠는데요. 풀무원은 제가 이제 PSR이 이제 굉장히 낮은 기업이니 뭐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풀무원 이제 보실 때는 이제 CJ 프레시웨이 제가 유튜브 보시면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CJ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 이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단체 급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단체 급식하는 구내 식당들은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풀무원 역시도 이제 단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CJ 프레시웨어는 이제 맛있는 이제 급식을 얘기하고 있고 풀무원은 이제 건강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풀무원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풀무원과 CJ 프레시웨이를 가져온 거는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같이 움직이죠. 그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11년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풀무원과 CJ 프레시는 똑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왜 급락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CJ 프레시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과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그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릴 줄 모르고 CJ 프레스웨이는 이 당시 계약을 했던 거죠. 그게 17년 당시에 계약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리니까 그 단가에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 쭉 이제 빠졌던 거고요. 물론 이제 같은 업체가 같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작년에도 그렇게 이제 최근 3년 동안 거의 30% 가까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이 들었는데 이제 그 올해 계약을 할 때부터는 인상을 할 거 이제 계산하고 이제 단가를 높여버리거든요. 단가 높이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하는데 CJ 프레스웨이가 더 많이 반등을 하고 풀무원은 덜 반등을 했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동사는 이제 CJ 프레스웨이와 풀무원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 왔다면은 이제 CJ 프레스웨이는 이렇게 이제 많이 접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풀무원은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친구는 지금까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반등을 한다면 CJ 프레스웨이가 올라갈 자리가 많을까요? 풀무원이 더 많을까요? 풀무원이 더 많겠죠.
그럼 과연 예전에도 그랬을까? 우리가 쭉 볼까요? 한번. 이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이때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너희 이 두 친구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를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비슷한 그 상품을 파는 두 가지 회사를 비교를 해서 덜 움직인 쪽에다가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풀무원이 덜 올랐기 때문에 풀무원을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다. CJ 프레시웨어 만약에 CJ 프레시웨어와 풀무원 둘 중 하나만 매매를 해라 한다면은 지금은 풀무원은 매수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장단기 차이가 시장이 안 좋으면은 수주주를 사야 될까요? 내수주를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팟캐스트에 3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뭐 시장이 빠진다, 시장이 오른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오른다면 언제까지 오르고 빠진다면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미국 장단기 금리차로 상당 기간 수출주가 힘들 거라면은 투자자들이 수출주 힘들다고 이제 주식 다 팔고 예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좋은 걸 빼서 좋은 데 쪽으로 옮길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는 기업이 힘든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기업이 힘드니까 너희들은 가격이라도 올려라. 그래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풀무원 같은 거는 업계 1위잖아요. 풀무원 두부. 저도 이제 마트 가면 꼭 이거 보는데 이거를 이제 보실까요 한번? 예, 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2016년 1월 2월 3년 만에 가격 인상. 그리고 이렇게 뭐 올렸다. 그래서 이제 그 두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평균 뭐 5.6%를 인상했다고 한다면은 그 영업이익이 5.6% 바로 올라갔다고도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그게 원재료 비용은 일정한데 판매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무원은 두부 가격도 인상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뭐 이 CJ 프레스웨이보다도 저평가되어 있고 두부 가격도 인상을 했다면은 이 둘 사이에 갭은 축소가 되는데 물론 이제 CJ 프레스웨이가 급락해 갖고 붙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판매할 수 있는 두부 가격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최저임금 주 52시간 때문에 이제 재작년에 계약을 높게 잘못 계약했던 게 이번에 다 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거고 이건 투자적으로 움직일 거고 이런 팟캐스트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으로 자영업자는 구내 시장이 다 몰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거를 먹는 거는 이제 풀모이나 CJ 프레시웨어 같은 대기업들이 먹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뭐 풀무원은 뭐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이 CJ 프레시웨이 그 풀무원을 분석한 거는 이거 제가 그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5년 전에 올렸어요. 5년 전. 그래서 이 쟤처럼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면은 한번 분석한 거 갖고 5년 우려먹고 뭐 7년 우려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 거를 왜 최근에 왜 리포트가 안 올라오냐고 분석 안 올라오냐고 하시는데 계속 우려먹으면 돼요. 그냥 저는 이 지금 오늘 지금 발표할 건 5년 전에 쓴거 갖고 우려먹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이 투자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니까. 풀무원은 이제 제가 이제 밑에 이 원래 쓸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거 보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는 2006년도 지금 12년 전에는 매출액 6,400억 정도 하는 회사였는데 당시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지금 한 4천 가까이 돼요. 이제 2배 올랐죠 이제.
그런데 매출은 6,400억에서 2014년 1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은 매출액이 2013년 1조 5천억이 지금 2조 2천억까지 올랐어요. 막 그 작년에 더 올라왔고 2조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2조 2천억 정도 되고, 그러면 PSI라는 게 그 매출액 대비 이제 시가총액을 말하는 건데 2조 2천억 나오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식품 만드는 회사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동사는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해외 진출 때문인 거예요. 이 보다 보면은 미국 품목 USA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벌어서 이제 이 회사 힘이 든 건데, 이 미국에 있는 회사 미국의 두부 시장을 이제 공략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부 시장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나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 이런 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그 두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식품을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이제 중요한데, 이제 좋은 거는 2016년도에 나소야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나소야가 굉장히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품무원 USA가 힘이 들었는데 2016년 나소야를 인수한 이후에 나소야는 많은 이제 지점이 있다 보니 이 지점을 토대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풀무원 USA는 2016년에 인수한 나소야의 약 2만 개의 리테일망. 예. 이게 가장 판매라는 거는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품은 USA는 이 나소야의 리테일망을 통해서 이제 판다면은 예, 턴어라운드가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본다면은, 제가 5년 전 했을 때도 이게 참 이 해외 진출이 어려워서 힘이 들었다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바뀌어 간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영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원경선이라는 분이 창업주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아드님이 그 유명한 이제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인 원혜영 국회의원입니다. 이 두 분께서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회사를 자기들이 창업해 놓고 이 원혜영의 친구인 남성우 회장님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도 예외적인 기업인데 경영자의 자질이 매우 이제 뭐 훌륭하다. 그리고 제가 추총을 내가 이 회사를 그때 이거 분석할 당시에 2번 연속을 가졌어요. 이게 3년 그때 보유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보유해서 수익을 뭐 많이 냈었고,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언제 샀었냐면은 주봉을 보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제가 그때 사실 당시가 이때였거든요. 2014년도. 그래서 한번 크게 먹고 나왔습니다. 한번 크게 먹고 나왔고, 이제 이제 4년 5년 4년 지났죠. 지나서 지금 이렇게 내온 이때입니다. 지금이. 근데 이때에 살만할 때가 다시 이제 한 4년에서 5년 만에 다시 왔다 라고 저거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자꾸 중앙부원 전했는데 미국이 턴어라운드 할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 때문에 그 푸드 서비스 쪽이 좋아질 것 같다. 원재료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 미국이 장단기차 금리로 수출전은 힘이 될 거고 내수가 좋아진다면 동사 같은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근거로 한번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격달천봉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돈을 벌었던 논리가 지금이 또 적용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 보시죠. 2014년 이때 가격이 낮았죠. 제가 이 글을 쓴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거 댓글 쓴 것도 볼까요 한번. 2014년 4월 3일 날 이제 댓글이 붙어 있죠. 2014년 4월 맞죠? 2014년 4월 이때입니다. 요만큼 올라왔을 때 썼어요. 요만큼. 그게 이때 4월 때 썼거든요. 이때.
이때 썼더니 뭐 여기 좀 빠졌잖아요. 이때 아마 손절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쭉 올라갔다가 한 또 2달 빠지니까 또 손절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쭉 날아갔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면 악플 달리죠. 악플 달리고, 악플 달리고, 악플 달리고, 이때 올라갈 때는 다 팔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르고 쭉 다시 내려왔고, 하나, 둘, 셋 올라갔고, 다시 뭐 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번 또 어게인 2014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제가 뭐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는 2014년도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 이거 보시면 2014년 4월 2일날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자세한 거는 이때 뭐 그거는 카페 회원 안 가입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회원까지 등급도 없고 뭐 누구나 다 오픈해서 보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미국 USA 이거 제가 커피 마시는 것도 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자꾸 얘기한 거는 좀 이렇게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아메리카노 커피 마셨다고 이게 미국 지지자인가요? 유시민 그 작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보니까 심사정 회원이 뭐 유시민 회원이 아메리카노 커피 먹는다고 비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에 너무 과잉돼 있어가지고 너무 좀 이게 좀 편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하튼 이제 뭐 짬뽕도 그때 잘 팔리고 있고 이거 HMR인가라고 하나요? 그것도 잘 되고 제가 또 지난주에도 마트 가가지고 풀무원 거 잘 파는지 막 사진을 막 찍었거든. 했더니 그 시식하는 아줌마가 깜짝 놀라더니 저보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식투자자입니다 했더니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걸 찍어서 뭐 잘못 일을 하고 있어서 뭐 감사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주식투자자인데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왔다 이렇게 했더니 넘어가더라고요. 그 2019년부터 제가 분석한 지가 벌써 2014년 5년 전에도 분석하고 지금도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지금 5년 6년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를 이기려면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한 종목 갖고 한 6, 7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근데 이 기관 투자자 이 친구들은 그렇게 우선 못 하거든요. 맨날 움직여요. 평가를 3개월, 6개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뭐 6년 전에도 투자했던 거 지금 투자하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2차례 다 들었던 이제 풀무원은 지금 한 매수할 만한 때가 된 걸로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토크비 얘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토크비. 그 토크빌은 좀 이거 제가 네이버 올린 거 보시면 이게 그 막스 사진에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토크빌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루소, 마르크스, 뭐 헤겔 이렇게 좀 이게 좀 이분도 굉장히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하기 전에 이제 봐야 될 분은 이 말제르브예요. 토크빌의 이제 외할아버지죠. 말제르브인데 제가 요즘 그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얘기 나온 거는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잘생긴 누구죠 이게? 로베스피에로. 이 로베스피에로가 그 유명한 이제 그 뭐라 공포 정치의 원조라는 분이 PS 로베스피에로인데 잘생겼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잘생긴 로베스피에로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죠. 그리고 칼 막스도 아니 막스는 아니고 레닌도 변호사였어요. 이게 변호사.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변호사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그 변호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토크빌 역시도 이제 그 법관이었거든요. 어디 보면 쭉 보다 보면 법관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법관이었고 이 토크빌의 이제 그 외할아버지 말제르브도 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관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 정치로 나오면 피바람이 붑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 또 잘생긴 분들이 또 피바람을 부는데 이 토크비도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잘생기고 인자하게 생긴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피해 숙청과 피해 그냥 이게 생기는 건데 토크빌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이제 30분 이내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로베스피에르 같은 이런 변호사들은 세상을 어떤 법적 체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 위험한 거는 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종교에서 이성으로 넘어가자 이런 이제 급진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과거 구체제들은 왕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있었나요? 그럼 성직자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그 사형당하기 전날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파리에서 가장 미녀, 이제 로베스피에르 보면 맞습니다. 가장 미녀를 미스 파리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이성의 여신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성의 여신이 이제 우리 프랑스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면은 인간이 최고잖아요. 그럼 인간이 최고라면 인간의 최고 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남자는 뭐 미스터 코리아, 뭐 여자는 미스 코리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신 대신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죠. 로베스피에르의 사상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로베스피에로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토크빌의 할아버지였던 이제 말제르브였어요. 이 말제르브는 그 루이 16세 그 당시에 프랑스 절대 왕정할 당시에 귀족 귀족의 어떤 힘을 억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법복 귀족이라 그래갖고 관료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 관료제는 바로 이제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법조인을 키워서 기존 귀족제를 그 억누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제르브는 법치주의를 이제 주장했는데 이 혁명가들은 법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자신들이 배운 게 이제 변호사인데도 이들은 법을 지키려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루이 16세가 재판받고 죽었나요? 루이 16세와 그 와이프인 앙드레, 아니, 누구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재판받고 죽었습니까? 3심제에서 1심, 2심, 3심에서 죽었나요? 루이 16세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혁명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복귀족이었던 이 말제르브 같은 경우에는 루이 16세를 사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왜 재판을 없이 죽이냐.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변론할 기회를 주고 루이 16세를 이제 사형을 시키든지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반혁명 뭐 분자로 몰려가지고 이분 역시도 죽여버렸는데 그 죽인 것도 당연히 재판 없이 죽인 거죠. 혁명의회에서.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 갖고 말제르브의 손자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말제르브를 죽였답니다. 굉장히 이제 잔혹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일어났던 일이어서 이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그것도 한 시간 잡아야 되는 거여서 이제 지난번에 팟캐스트에 했던 것보다 좀 조금만 더 이제 깊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하고요. 제가 시간을 딱 30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군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이 오른다 할 때 같이 사면 안 되고 빠진다 할 때 같이 빠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식 매수해야 될 때는 2018년 12월 달에 매수해야 될 타임이었고 지금 다들 이제 주식 올라간다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은 줄여야 될 때입니다. 다시. 그 최근 이제 금 가격 같은 걸 보면 다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랐다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안전자산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장단기 금리도 지금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지금 많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뭐 꼭 주식주를 한다면은 수출주보다 내수주인 풀무원 같은 회사가 좋아 보인다. 이 정도가 이제 오늘의 뷰의 전부입니다. 예, 뭐 딱 30분 넘겼네요. 이제 파일 하나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유, 오늘 동영상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자주 이게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싶긴 한데, 저도 뭐 이게 투자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시간 날 때마다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동영상으로 상반기는 아마 더 이상 올리긴 어려울 것 같고, 뭐 하반기에 뭐 시간 되면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거전에 올릴 수도 있고, 제 마음이 또 가이때와 같아서 말이죠. 예, 그러면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